정작 질문하신 게 아니라 그 문제 제기하신 분은 안 오셨네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도 예전에 익혔던 그 훈의 뜻을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잠잘면자하고 그 눈목자 같은 경우에 이 글자를 두고 어떤 한 책에서 읽고 그 책의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도 제가 지금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일본에서 나온 그 한자 관련해서 뭐 해석해놓은 책을 번역해놓은 책이 있는데 주로 이제 사회주의적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썼던, 물론 일본에서 쓴 학자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사람도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한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눈 한자가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여기 백성민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은 이런 말해서 뭐 잘못하면은 눈을 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인이 그 문헌을 들어서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논어를 공부하는데 공자님께서 내가 이를테면 하나라의 예법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죠? 있지만은 문헌이 고증해주지 못한다. 그다음 은나라 예법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역시 문헌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항상 내가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의견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반드시 문헌이 고증을 해야 됩니다. 예로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온 얘기라든가 아니 구체적인 그런 정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세상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경에 민본, 백성은 방고, 그러니까 나라의 근본이니, 그죠? 민지 방본이라 그랬습니다. 나라의 근본이니 그 근본이 튼튼해야, 그죠? 나라가 편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고라사, 그죠? 방령인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도대체가 새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이라고 할 때 민자는 나무목 입구자, 다시 말해서 에올리자죠. 이태가 되면은. 그래서 땅의 의미가 되는 거죠. 땅의 뿌리, 근간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근간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이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고, 자 여기에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 글자가 되는 거죠. 요 글자에서 잠잔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변형됩니다. 그럼 이 글자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동북간방이 되죠. 여러분들 8개 공부를 하셨지만 천자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운 속에서 이제 밝음이 하나 딱 싹 터올 때가 되는 거죠. 우리가 8개로 표현하자면은 자 동북간방이다 그럼 바로 요게 되는 거. 해가 바로 떠오르는 때. 자 우리가 이게 눈 안자죠. 자, 우리가 목 그다음에 비가 있지만은 자 입이 잘못되면은 이 구강 그죠? 외과로 가든가 하고, 귀가 잘못되면은 비 같이 연결되니까 입인 후과로 가잖아요. 그죠? 목구멍까지. 눈이 잘못되면은 목과로 가든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눈이라고 해서 너도 눈 있고 나도 눈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눈이 두 개는 다 있지만은 못 보면은 뭐가 돼요? 소경이 되잖아요. 그죠? 눈이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깜깜하면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깜깜하면은 뭘 가지고 들어야 돼요? 소리를 가지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라고 할 때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눈이라고 하는 건 있어봤자 깜깜한 밤중이면, 아니면 깜깜한 동굴이면은 뭐 한다?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어슴푸레하게 해가 나올 때쯤 되어야, 그죠? 비로소 볼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눈 있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동북간방의 간자이기도 하면서 이 글자하고 합치해서 쓰면서 이게 바로 눈동자 개념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잠잔다 그럼 눈을 요렇게 감습니다. 그러면은 눈동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그걸 빼놓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있지도 않은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날 사전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백성들이 잘못하면 눈가를 빼는 형벌이 있었는지, 그건 있지도 않은 형벌들이에요. 가끔 사극이나 이런 데서 뭐 저놈의 눈가를 빼라 그건 아주 포악무도한 것이 되고 법적으로 절대로 용인된 게 아닙니다. 글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공인해서 만드는 글자지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고, 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이거를 보통 쇠북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쇠북종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죽어라 하고 술잔종이라고 외웁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소리가 또 너무 작아졌네. 자, 술잔종 그러는데 제가 그러죠. 여기서 술잔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술잔이라고 할 건데, 자, 이건 쇠북종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을에서 세워둔다 그랬습니다. 종은 기본적으로 뭘로 만들어요? 쇠로 만들죠. 그래서 무겁다 이 소리예요. 무겁다라는 건데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분 왜 안 오셨을까? 종지라는 거 우리가 종지 술종지가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종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자, 술종지 종지라고 하는 말은 자 아닌 게 아니라 종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런 모양이 되고 뒤집으면 우리가 종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종지라고 표현하고 자 더 달리 표현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종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무거운 쇠로 만드는 그릇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그릇인데 어쨌든 모양이라고 하는 건 종 모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종지라는 말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지라고 하는 말을 따져봐야 되죠. 지, 강아지, 송아지 이게 제가 천자문 시간에 지난 말씀드렸는데 강아지, 송아지라고 해서 지를 붙이는 것은 작은 거, 그죠? 작고 귀여운 것을 표현할 때 지라고 하는 전미사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이렇게 움푹 패이고 둥글면서 움푹 패인 이런 그릇들을 마치 종 모양을 닮아서 그죠? 종 모양을 닮아서 닮은 조그만 그릇이다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종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술을 담으면은 술종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술잔종 하냐? 그 심지어는 자 종로 그러면 종로를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나요? 공식적으로? 이거 쓰죠? 이걸 쓰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쳐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얘기는 또 꼭 뭐하고 같으냐면은 지금 한강을 우리가 한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자는 저 한나라 한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나라 한자로 이렇게 고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름을 붙였을까? 유래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한이라라고 할 때는 한자는 왜 한나라 한자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등의식들이 많은, 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는데, 열등의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 쓰면 안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자, 우리가 좋다는 동무라는 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야, 동무야 같이 놀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저 북반부에서 이걸 쓰니까는 야, 우리 이쪽에서 안 써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정말 제대로 뜻을 전달될 수 있는 뜻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 버리고 안 쓴다거나 그게 전부 다 친구래요. 동무라고 하는 건 비슷한 또래들을 그냥 어울리는 걸 동무하는데 얘나 쟤나 뭐 오랫동안 사귄 다 친구 하니까 요즘에 인터넷상에 그 검색어 중에 최고 인터넷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누구라고 해? 친구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왜? 말은 친구지만 너하고 나하고 사귄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죠? 별로 친하지도 않고 오래되지도 않았다. 이 그 말들을 잘못 쓰는 데서 생기는 건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나라 한이 아니라 은하수 한자. 자, 은하수라라고 하는 거 우리 천자문 책에서도 봤습니다.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은하수는 어떻게 돼요? 옆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비스듬하게 흐릅니다. 모든 강들이 저 위에서부터 그래서 비스듬한 은하수처럼 그죠? 은하수와 같이 남북축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을 뭐라고 한다? 보통 한수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강도 저기 한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도 한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한강이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도대체가 왜 이걸 술잔종이라 할까라고 찾아봤더니 자 제가 사람들이 하다면 제가 강의자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강의자전에 나온 그 원문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자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저 뒤에 보면은 무거울 중자 써 있는 이 중자 보세요. 선생님 뒤늦게 오시네. 중자에 보면은 거기 쭉 뒤에 2페이지에 보면은요. 저 밑에 보면 설문해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주기하라 이렇게 돼 있죠. 술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그죠?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저기 사전에다 번역을 하면서 술잔 갖다 이렇게 써요. 그럼 술잔이라고 쓴 그런 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명 없습니다. 그 밑에 단옥제라고 하는 청나라 때 학자가 그 허신이 쓴 설문해자 주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야인데 그죠? 술그릇인데 고자의 차, 기, 개, 용이 저 주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그릇을 대개가 술을 저장하는데 그죠? 술을 저장하는데 썼느니라. 그러므로 대기하라 그죠? 그 아래를 크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죠?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대기하요 속이 두라. 그 머리 쪽은 작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래는 널찍하고 위는 좁게 만드는 요런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거기에 보면은 자, 종, 경지, 입어준하고 그죠? 그래서 술잔을 그릇 종이라 해야 됩니다. 술잔 아니에요. 이 술그릇을 기울여서 입어준하고 준이라라고 하는 큰 술동이 준에다가 붙고 그 다음에 자준작지 입어선이라. 그 다음에 그 준으로부터 그 술동이로부터 작이라는 거 구기작이죠. 그러니까 국자로 떠서 선이라라고 하는 술잔에다가 그 다음에 그 붓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천자문에서는 술잔을 뭐라고 표현한 게 하나 나왔었죠? 외우신 분 젖배? 젖배 거상이라 해서 그때 이전에 술잔이라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뭘로 썼다? 바로 소의 뿔이나 이런 짐승의 뿔을 여기 속을 파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균형 맞춰가지고 술잔 그 받침이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술잔을 이런 걸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상이나 지금 여기서 쓰는 바로 선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걸로 만드는 술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쪽에서 보는 작이라고 하는 참새 입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술잔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붓느니라. 그러므로 양지 대자 역왈 종이라. 그러므로 양의 큰 것을 또한 뭐라고 한다? 종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양이 굉장히 큰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 위로 넘어가 보면은 저 뒤에 봅시다. 어디서 보느냐면은 양이 큰 것이라. 저기 일단 앞 페이지에 보면은 종이라고 무거울 종자의 종자에는 맨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봅시다. 우알 또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양명이라 그랬죠. 그죠?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의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춘추 좌전 양공 29년 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희자 국인 속인이 혹일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라고 하는 것은 곡식 희자입니다. 나라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주는데 호일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마다 일종을 주었다라고 했고 거기에 붙어 있는 주석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 육곡 사두. 다 곡이라고 하는 건 열말들이 곡자조가 된 거죠. 우리말로 휘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4말, 그죠? 64말을 육곡 사두, 그러니까 64말을 바로 종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바로 이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 한나라 때, 그죠? 전한서가 되는 전한서의 식화지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곡사 천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 천종을 사들였다. 천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가마 이렇게 되는 거죠. 만가마를 사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64두가 되니까 64가마. 그 다음에 그렇게 많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열말들이 맞죠. 열말들이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이라고 하는 것은 64마리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겁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런데 무겁다라는 뜻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뒤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뒤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뒤편으로 넘어가면 이부이지 종이라 그래서 종은 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그 이부라는 것은 두 항아리를 종이라 하는데 대체로 이건 팔곡이라 그래서 80가마가 되고, 그 다음에 회남자에서도 보면은 그 1조 용 3천종 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에 하루아침에 3천종 공을 그저 썼다. 공으로 3천종을 썼다 그랬는데 역시 종은 10곡이라 그래서 어쨌든 많은 그 양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지명으로 쓰이고 밑에 보면은 뭐 현명, 국명, 관명, 그 다음에 성으로 쓰는 거. 우리 천자문의 종료도 이 종씨죠. 이런 걸로 썼고, 그 다음에 그 종이라고 하는 복성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금명이라 그래서 뭐예요? 금의 이름, 그죠? 금의 이름인데 거기에 보면 전한서 왕보전에 보면은 포전에 보면은 수 배가 조 채종이라 그랬습니다. 모름지기 배가가 채종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채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배가가 탔던 그 금의 이름을 채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에 그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마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적부에서 그죠? 말하기를 종고조라 그죠? 종은 그 소리가 아주 높은데 배가이 선고금이라 배가가 금을 아주 잘 탔는데, 그 다음에 불문 설릉 격종예라 그래서 능히 그런데 그 격종 그 종을 능히 다 그 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나머지는 쭉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종룡이라 대나무 이름으로도 용종이라라는 거 쓰고, 나머지는 쭉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은 수려모라 해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요 종통이라 그래서 자 아이동자를 쓴 종과 서로 통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보면은 거기서 뭐라 하냐면 정자통에 보면은 정자통이라고 하는 그 의문서에 보면은 설문에서는 종을 그죠 무거울 중자에 쓴 종을 죽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금속이 무거운 소리가 나므로 그래서 그 종이라 이렇게 왜냐면 금속은 무겁고 그 다음에 무거운 소리가 나므로 그래서 종 표현했고, 또 한 군데에서 종은 또 뭐냐면 악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기라고 표현한 거죠. 악기가 되는데 추분의 음이 되고, 그래서 물종성이라 물건의 그 씨앗들이 다 물건들이 다 읽음으로 다 읽는다 그랬습니다. 읽었을 때 그 동동거리는 소리가 맑은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그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런데 분이 둘로 나누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문회자에서는 저 종을 두 개를 나눠서 하나는 악기라 그랬고 그죠? 악기라고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술그릇이라 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한지에서는 황종이라라고 할 때 황종 그죠? 우리가 황종이라 그러면은 지뢰 복귀에 해당되는 황종 대려 임칙할 때 가장 기본 의미 되는 황종을 이 종종자 아이동자를 쓴 종종자로 썼고, 주례에서 보면은 그 종이라고 썼고 그죠? 무거울 종자를 썼고, 우리 시에서 종고락지라고 할 때 지난번에 읽었던 종고락지에서 때로는 뭐냐면은 그 무거울 종자를 쓴 그 종자를 썼는데 고이자 통용이라 이 두 글자는 예로부터 통용되었다 함께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쭉 보시고 다시 돌아가서 앞쪽에 보면은요. 자 그래서 이 무거울 종자를 쓴 종자를 보면은 강의자전에 그죠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읽는 방법 한번 가르쳐 줄게요. 거의 당운 꺽쇠가로 되어 있죠. 직자하고 용자의 절이라고 하면 직용절. 우리가 옛날 그 표기법은 반절음 표기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직이라고 하는 이 글자하고 자 용이라고 하는 글자에 절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글자에서는 그 두음을 땁니다. 그러니까 지읒이죠. 자 용자에서는 바로 용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린 종인데 이제 우리 쓰면은 자 우리 발음 종 요렇게 되는 거죠. 이거의 반절임이 되고, 그 다음에 지분이나 운회에서는 역시 저용절이라니까 역시 종 발음입니다.
설문에서 뭐라고 했냐? 강의자전에서는 다 모아놨으니까 죽이야라고 표현했고, 그래 술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술잔 개념이 아니라 아주 가장 큰 술동이 개념을 표현한 겁니다. 공총자라고 하는 책의 유복편, 다시 말해서 유자들에 대해서 표현한 말 가운데에서 이제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표현할 때도 쓰는데, 요순임금은 천종이요, 공자는 뭐라? 백고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도 이 고라고 하는 글자 고인가에서 그 술그릇을 표현할 때 씁니다. 정자통에서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다 호속이라라고 해서 병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 이 소리죠. 밑은 넓고 위는 짧은 바로 이런 호의 종류인데, 한나라 대관 가운데 바로 동종이 있는데, 그죠? 바로 그것이 바로 호라고 하는 것이 되고, 세속에서 흔히 주호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술병이라고 하는 것, 술그릇이라고 하는 걸로 쓰는 것 중에 하나, 진서 최홍전이라고 하는 그 최홍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화를 그저 전해주는 그 글에 보면은 홍의 성품이 검소하였는데, 그저 최홍이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읽으면 되겠죠. 최홍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은 검소하였는데 병원주옥이라, 병이다라고 하는 건 병풍면에 가린다, 멀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워낙 성품이 검소해가지고 저 보배인 바로 주옥들을 멀리하였으니까 그죠? 남왕인 양은 이 유리종으로 행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왕인 양은 유리로 만든 술그릇 종으로서, 그러니까 유리의 종으로서 행주라, 손님에게 술 대접하는 것을 행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리종으로서 술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주었지만 홍은 부집이라 잡지 아니했다. 그것조차도, 유리로 만드는 것조차도 너무 사치스러운 물건이라 그래서 잡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술그릇으로 그죠? 이게 호리병 개념으로 쓴 경우가 한 번은 있고, 그래서 또 종이라라고 할 때 무거울 종자를 쓴 것은 옥편에서 보면은 취하라, 모은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춘추 좌전 소공 21년 편에 보면 천자 성풍이 악하여 기종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자가 저 바람을 살펴서 악을 만들었으니 그 그릇이 이로써 무거워졌느니라, 그것을 종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종이라는 것이 결국 악기 개념이 되는 거죠. 종은 그래서 주석에 보면 취하라라고 했고, 이기 취음이라, 그러한 그릇으로서 음악을 모은다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이 둥글 갸름해서 생긴 모양이죠. 그 다음에 춘추 또 좌전 소공 28년 편에 보면은 천종 미어시라, 그죠? 하늘의 천종이 이보다도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연즉 정지 소종이니 정제아배라, 그렇다면은 정이 모인 바이니 바로 우리 무리들에게 있느니라 라고 표현했고, 또 종이라는 그 말 속에 보면은 무슨 뜻도 있냐면 정자통에 보면은 천소부여 줄여자입니다. 그저 하늘이 그저 부여해 준 것을 또한 뭐라고 한다? 종이라 한다 이렇게 그저 부여했다. 그래서 그 조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 누구예요? 조조의 아들이죠. 조조의 아들인 조식이 쓴 보면은 경위 험조하니 미지 명소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가는 길이 험하고 또 밟는 것마다 험조하니, 그저 하늘이 나에게 그 내린 바의 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 명을 알지 못한다. 하늘이 나에게 준 바의 명을 알지 못하느니라 했고, 또 역시 포조시에서도 거래금 하도요, 오고 가는데 이게 무슨 길인고 미지 생소종이라, 그저 하늘이 부여한 바, 그저 이 생을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표현으로도 하나 썼고, 그 다음에 마땅하다라는 뜻으로도 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종이라고 하는 것 세금변에다가 이 무거울 종자를 썼으니까 보통 뭐냐면 주례에 보면 가장 오래된 우리 문헌 중에 하나가 바로 주례가 되는데요. 그 주례 동관 고공유편에 종시라고 하는 벼슬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시가 뭘 맡았느냐면, 종시는 염우라 그랬어요. 깃털을 염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게 왜냐하면 그때 종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우리 색도 가볍다, 짙다, 짙은 색이다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염색, 욕기 심중이니 그죠? 그 색깔을 뭐냐 짙고 아주 진하게 염색을 하고자 하는데 염색하는데 그 색깔을 진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죠? 진하게 하여서 오이식 왕후지 거급 정기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깃털에다가 아주 진한 색으로 염색을 해서 바로 왕후의 수레와 그 다음에 정과 기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색깔별 입혀가지고 꾸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바로 허신이 설문해자에서 그렇게 나눈 것을 잘못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한다? 그냥 술그릇, 술잔 이렇게 하면 이거는 틀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종지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동자를 쓴 종자를 보면은 저 위에 보면은 자 강의자전 거에 보면은 두 번째 역시 당운이나 지분이나 운해 같은 게 역시 읽는 방법 했죠. 직용절에서 했고 종이라고 읽고 설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느냐 악종이라 이렇게 했죠. 악기인 종이라 이 소리입니다. 악기인 종이라 했고 광운에서 보면 세 번에는 뭐라 하면 수작종 이렇게 해서 드리워서 위에서부터 밑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방식의 것을 바로 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을 이렇게 지은 이유를 자 종은 속이 비어 있죠. 그래서 종은 공야라 비어 있음이라 라고 했고 속이 빈 것은 내 공 숙이 다라 그죠. 안이 비어 있기에 그죠. 기운을 많이 받아들이느니라 그러므로 소리가 어떻게 된다? 성대야라 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면은 종고락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종고락지 종이라고도 썼고 아까 지금 저 뒤에서도 봤지만은 때로는 이거를 무거울 중자를 쓴 종으로도 같이 다 혼용해서 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명인 바로 율려 이름으로도 쓰는데 황종음인 바로 12월의 협종인 바로 2월의 임종인 6월의 응종인 바로 10월의 음인 바로 율려의 이름으로도 이와 같이 쓰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본 건데 주례나 또는 얘기에 개작종인데 고자에 바로 다 통용되었다. 그 아이동자를 쓰거나 중자를 쓰거나 이렇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명으로도 쓰고 산명으로도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문해자에서 그렇게 써놓고 악종이라 그래서 악기인 바로 종이라 표현했고 설문해자 주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악종년대 당착 금악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바로 쇠로 만드는 악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쇠로 만든 악기를 바로 이제 종 개념으로 표현했고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추분의 음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만물이 종성이라 만물이 다 연근은다 그러므로 위지 종이라 해서 가을 소리라 이런 표현했고 만고 위지 종이라 그죠. 만 가지의 그 연고를 일러서 또는 종이라고 하였는데 이 5글자를 내가 지금 이 단옥제는 내가 바로 보충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자 춘분지 음이니 마치 그 춘분의 음이라고 할 때는 만물 곽피갑이 출이라 고로 위진이라 만물이 곽피 그 껍질을 그저 탁 튀어서 갑탁하는 거죠. 갑탁해서 나옴으로 또는 바로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종이라 왜냐면 봄에 이름이 협종이 있죠. 2월 달에 그죠 협종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붙이고 그리고 또한 생황이라고 하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월의 음인데 물생 그죠 물이 지금 물건이 나옴으로 그래서 생이라 했고 그 다음에 관이라고 황종관이라고 황종대려라고 할 때 대려는 바로 이제 12월의 음이고 물개 지하 고로 위지 관이라 왜냐면 생황에 이거 무슨 소리냐 생황은 둥글게 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까지 이렇게 해서 두 개 합친 걸로 표현하는데 단옥제 설명도 썩 좋은 건 아닌데 물건이 다 나오면서 물개지아 그죠 땅을 열고 싹 터서 나오므로
의지관이라 라고 했고, 종려, 종이라고 하는 건 역시 다 처분, 의미 서로 간에 겹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서 종성이고 그 다음에 종이라 했고 종용의 절이라 했고 바로 쇠근변에 아홉 획에 들어가 있고 경전에서는 대부분이 뭐라고 썼다? 아이동자보다도 무거울 중자를 써서 이렇게 쓴 것이고 가차에서 주기라고 그죠? 가차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술그릇이라고 하는 글자로도 썼는데 술그릇으로 썼다. 옛날에 대부분이 그저 자기라고 지은 것은 대개가 세본에서 지은 것에 그서 나왔다라고 표현했고 또 이 종자를 거기 보면 용자 개념으로도 씁니다. 종자는 혹시 자루가 있기 때문에 종병왈용이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로도 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이건 뜻글자라 그랬습니다.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속에 그 뜻이 그대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전 같은 경우는 자전 같은 경우가 잘못된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강의자전이라고 할 때 세계 최고의 사전으로도 일컬어지죠. 사전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면은 문헌을 반드시 거기다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전만큼 엉터리 사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어 사전이다 그러면은 그 사전을 엮은 사람들이 무슨 뜻이다 그래가지고 쭉 써놓기만 해놨죠. 구체적인 그 문장의 사례들을 들어줘야 됩니다. 저 고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읽히는 책을 근거로 해서 드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강의자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옛날에 그 경전을 쭉 인용을 해서 본별로 따라서 이제 쓰고 근데 이제 설문회자 같은 경우도 볼 때 설문회자는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설문회자를 읽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그 책들하고 같이 섞어서 읽는 것이 중요하죠.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논어에 보면은요 논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말씀과 그 다음에 제자들의 문답과 당시 위정자들에 대한 과의 그 서로 대화 그 다음에 또 옛날 사람들에 대한 공자의 평가 뭐 등등등등을 쭉 얘기했는데 보통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단어 가운데에서 사덕 또는 오덕 그죠? 인의 예지 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예의 지 신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충과 효가 들어가는 거죠. 충효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덕은 두루두루 다 오르니까 덕은 몇 글자 안 나오고 이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뭐겠어요? 논어에서 인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제가 이인편 할 때 그러니까 이 지라고 하는 알다 뭐 아느냐 모르냐까지를 다 표현해 가지고요. 이렇게 쭉 전체 이렇게 따져봤더니 지가 몇 번이 나오느냐면은 지금 나온 게 맞죠? 지 118번. 118번. 이는 8개 딱 빼면 됩니다. 이는 110번. 그 다음에 얘가 75번이든가? 얘 75번. 그 다음에 의가 24번. 24번. 신 38번. 38번이고, 그 다음에 효 어디로 갔느냐? 효는 몇 번 나왔겠어요? 효가 몇 번이냐면은, 효는, 효 19번. 효 19번, 충 18번. 그런데 우리가 논어 20편이 있죠? 거의 논어 20편에 그다음 논어의 뭐 핵심이다 그러면 결국 공자 인이니까 인인데 그 20편 가운데에서 4편에만 인이 없어요. 인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정작 20편 가운데 인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될까? 어딜 것 같아요?
전 이름을 알아야지요. 지금까지 우리 나온 것 가운데 어디서 인이라고 하는 결국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자가 그죠? 위정편. 위정편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죠? 대단히 미안하지만 위정편에는 단 한마디도 인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공부했습니다. 위정편엔 인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위정편에서 아까 효라고 하는 것이 19번 나온다 그랬죠? 위정편에 효가 몇 번 나오느냐? 10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정치를 한다, 정치를 위한다 라고 하는 자들, 이른바 지도자들이 인을 하려면 먼저 너부터 뭐부터 해라? 네 부모한테부터 잘해라. 바로 이 소리예요. 부모한테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오는 빈도수만을 가지고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우리가 뭘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알아더라도,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살이 그저 관역판을 적중하듯이, 그저 적중하듯이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이러하더라라고 해서 나도 그렇다라고,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강변하시는 분들, 아까 같이 그 뭐예요? 그 눈깔 얘기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분은 아니래요. 그래서 그래 알아서 하세요 하고선 제가 손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이 취지 그랬죠. 배워서 그죠. 두루두루 모은다 그랬습니다. 아까 종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소리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리를 그만큼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리가 멀리까지도 울려 퍼질 수가 있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모아서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데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단가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설명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사전적 의미가 백과전서파들 있죠?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이 아는 것을 어쩌면 수약, 간략하게 중요한 점, 요점들. 왜 그게 그렇게, 제가 초점은 내내 강의하면서 뜻풀이 하는 것이 이게 다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 그게 그렇게 돼 있는지의 그 이유를 쭉 따져서 그야말로 이치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공자가 오도는 뭐라고 했다? 일이관지라 그랬죠. 하나로서 쭉 꿰었기 때문에 두루두루 우리가 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이 취지에서 문이 변제하고, 그 다음에 관이거지, 그 다음 뭐예요? 관이거지하고 관이거지, 인이 행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인이 행지, 인으로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인으로서 행할 수 있겠지만은, 그죠?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거처하되 너그러움으로써 거처하는 것이다. 이걸 반드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